포상휴가를 받은 군인들의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역에서 힘 좀 쓴다는 조폭 무리가 술에 취한 채 술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상휴가를 처음엔 그냥 시끄럽기만 했던 그들. 하지만 곧 여군부하의 볼을 쓰다듬으며 너랑 하룻밤 보내려면 얼마면 돼? 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707 특수부대 중령 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늙은 계집이 뭘 할 수 있는데 하며 그녀를 비웃고 다른 조폭들도 키득거리며 조롱을 보탰습니다. 과연 이 모욕과 위협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끝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정체 그리고 통쾌한 반전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보고 계신 지역명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707 특임단 소속 오서연 중령은 마지막 인질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보다는 여전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젊은 부하들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부하 중 하나가 이번 작전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서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성공한 작전은 당연한 결과였고 실패는 곧 동료들의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귀국 후 국방부 그리핑룸에서 펼쳐진 보고회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참모들과 고위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연의 작전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죠. 적 거점 3곳을 무력화했고 인질 7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간결한 보고가 전부였어요. 아군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참석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무열 장군이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상부에서 그녀를 군 최초 여성 사령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배어 있었죠. 포상휴가가 주어졌지만 서연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휴식을 권해도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군복은 자신의 방패이자 책임이며 이것을 벗는 순간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죠. 부대 내에서 서연은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신병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자세를 바로 했고 선배 군인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동기들은 서연을 정신적 지주라고 불렀어요.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왔고 그때마다 부하들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안전함이 있었고 그녀가 내리는 명령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죠. 부하들은 서연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부하들을 믿고 의지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부하 여군 한지은과 정아린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시골에 괜찮은 술집이 있으니 함께 저녁을 드시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부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도 잠깐의 여유는 필요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8시 3명의 여군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외곽의 작은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갈한 군복 차림이었고 한지훈과 정아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사복으로 갈아입자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군복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어디를 가든 당당히 입고 다닐 수 있는 명예로운 옷이었거든요. 술집은 시골 특유의 소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겨웠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손님은 많지 않았죠. 구석 테이블에 앉은 3명의 남자를 제외하면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습니다. 서연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출입구의 위치, 비상구의 존재 여부,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상태까지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25년간 몸에 밴 직업병이었죠. 구석에 앉은 3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추천했습니다. 이곳의 해장국이 유명하다는 얘기였어요. 정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경계심이 높아 보이는 중령의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구석 테이블의 세 남자는 점점 노골적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강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군복을 입은 여자들을 보는 것이 신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옆에 앉은 양철민과 고석호도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죠. 서연은 부하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강대식 일행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도 점점 거슬리게 변해갔어요. 술에 취한 강대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오더니 군복을 입은 아가씨들이라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어요. 군복을 벗으면 그냥 여자일 뿐이라는 모독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술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어요. 한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정아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대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강대식은 서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들먹거리며 군복 입은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도발했어요. 양철민과 고석호도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강대식 뒤로 다가왔습니다. 세대세의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숫자로만 보면 비등해 보였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무마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대식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대식의 대답은 더욱 가증스러웠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심스러웠어요. 적진에서라면 주저없이 행동했겠지만 평범한 술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강대식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의 눈빛에는 여성을 우롱하는 추악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중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술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니 서로 불쾌하지 않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위협이나 도발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하지만 강대식은 이런 서연의 태도를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가 쫄았다며 더욱 거들먹거렸어요. 양철민과 고석호도 킥킥거리며 상황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복 입은 여성들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처럼 여겨졌어요. 한지훈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28살의 혈기왕성한 그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의감이 강한 성격상 이런 모독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면 언론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군 최초 여성 사령관 후보라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 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정아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이런 갈등,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 중령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온 중령이었으니까요. 강대식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서연과의 거리는 불과 한 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군복만 입으면 대단한 줄 아느냐는 식이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저속해졌어요. 서연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주먹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한지윤이 눈치챘어요. 중령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을 원했어요. 술집 사장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없었고 오직 6명만이 그 공간에 남아 있었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강대식이 마침내 선을 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강대식의 손에 들린 소주병이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부하들을 자신의 뒤로 보내려 했지만 한지윤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28살의 한지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대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고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지은의 당당한 모습에 강대식이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그는 양철민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양철민이 카운터 쪽으로 향했어요. 정아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서연 역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지은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부하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양철민이 카운터에서 뜨거운 해장국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그릇을 보며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대식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강대식이 해장국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한지은을 향해 한 발씩 다가가며 협박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군복을 벗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는 식이었어요. 완전히 선을 넘은 발언이었습니다. 한지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어요. 자신은 대한민국 군인이고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강대식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갔어요. 뜨거운 해장국이 한지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이 나는 국물과 건더기들이 그녀의 군복과 머리카락을 적셨어요. 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온도가 그리 뜨겁지는 않았지만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술집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양철민과 고석호조차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강대식만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서연의 몸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제하려는 의지 때문이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제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본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한지은이 젖은 군복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아리는 얼어붙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았어요. 강대식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군복을 모욕한 순간 너는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술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의 선언과 함께 술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대식은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양철민과 고석호가 강대식 좌우로 다가섰습니다. 3명이 서연을 향해 반원형으로 포위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자 하나가 자신들 3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강대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의 동작은 너무나 느리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파악했어요. 첫 번째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살짝 틀어 강대식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비틀어 올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대식의 비명이 술집을 가득 메웠어요. 팔꿈치,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인 것이었습니다. 양철민이 당황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서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동작에서 서연은 양철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동시에 그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 모서리에 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철민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고석호는 이미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동료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동작에서 그녀는 고석호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강대식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양철민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기절한 상태였어요. 고석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과 정아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서연 중령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중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강대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술집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강대식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서연이 강대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복이 단순한 옷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옷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맹세이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을 모독한 대가가 이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지훈이 젖은 군복을 털어내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정아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연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서연이 부하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지만 부하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술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테니 모든 것을 정확히 설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행동이었으니까요. 6. 시험과 동맹.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주변을 정리하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강대식은 여전히 부러진 팔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고 양철민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고석호만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2대의 경찰차가 술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동훈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 4명이 급히 술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군복을 입은 여성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동훈 경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저들이 먼저 도발했고 결국 부하에게 해장국을 부었다고 했어요. 한지훈이 젖은 군복을 보여주며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정아린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대식 일행이 계속해서 군복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죠. 고석호가 겨우 입을 열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농담을 한 것뿐이고 이 여자가 갑자기 폭력을 썼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술 냄새가 진동해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동훈 경위가 서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군번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경위가 군번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707 특임단 오서연 중령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경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오서연이라는 이름은 군 관련 뉴스에서 종종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중동 인질 구출 작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경례를 올렸어요.
다른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서연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군 출신이라 서연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분이 먼저 시비를 걸 리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술집 사장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였어요. 사장은 경찰에게 명확히 증언했습니다. 강대식 일행이 먼저 군복 입은 여성들을 조롱했고 결국 해장국을 부었다고 말했어요. 근처 상점의 CCTV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술집 내부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강대식 일행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모습과 나중에 구급차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는 서연 측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해 강대식과 양철민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강대식의 팔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양철민은 뇌진탕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고석호는 경미한 타박상만 있을 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동훈 경위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계시다니 든든하다고 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서연을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 출신인 자신으로서는 서연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목격자 증언과 상황 증거들이 모두 서연에게 유리했거든요. 정당방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이동훈 경위는 서연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3명의 여군은 술집을 나섰습니다. 한지훈과 정아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자신들을 지켜준 서연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날의 일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았어요. 술집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대 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존경스러워졌거든요. 한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젖은 군복을 빨래하면서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서연 중령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정아리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목격한 서연의 모습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자신도 그런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아린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군 내부 공식 포럼에 접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진짜 리더를 만났습니다라고 적었죠.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린의 글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서연 중령이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특히 그녀는 서연이 지휘관이기 전에 인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아리는 우리를 지킨 것이 계급이 아니라 정이었다고 썼어요. 그리고 진짜 군인이란 무엇인지를 그날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군복에 걸맞은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서연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도 그런 상황에서 강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이었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일부는 군인이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을 우려했지만 대부분은 서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무열 장군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연을 지켜봐왔고 그녀의 인품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일로 오히려 그녀가 진정한 리더임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덤무이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어요. 대신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간단한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서연 본인은 이런 관심들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대 내에서는 서연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롤모델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서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물리적 강함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한지은과 정아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부하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고 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는 여성 장성 임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서연의 이번 행동이 그녀의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평가였어요. 이제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왔다는 목소리들이 커져갔습니다. 술집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별을 단 고위 장성들이었어요. 안건은 군 최초 여성 장군 임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죠. 정무열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어요. 계급장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죠.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여성 장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조직 내 갈등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경력과 최근 보여준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오서연 중령이 남성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정무열 장군이 즉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한 모든 부하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따른다고 했죠.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점차 서연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특히 젊은 장성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도 진짜 의미의 대장이 나올 때가 아니냐고 말했죠. 그 시각 서연은 부대 훈련장에서 신병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신병들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더욱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소문을 들은 그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한지은이 서연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올린 포럼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서연을 지지하는 내용이었고 많은 여군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담스러워했어요. 정아린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그녀가 훈련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기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죠. 국방부 회의가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났어요. 오서연 중령을 준장으로 진급시키고 향후 더 높은 보직을 맡길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무열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서연에게 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기쁨보다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후배 여군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죠. 부대 전체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진급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군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특히 여군들은 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자신들도 노력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진급식 당일, 서연은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정복 차림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부하들의 박수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지은과 정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각수를 쳤어요. 서연이 간단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부하들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군복을 입는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서연은 부하들과 함께 대열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차고 당당했어요. 뒤를 따르는 부하들의 표정도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만이 진짜 힘을 쥔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어요. 진정한 리더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그녀가 707 특수부대의 전설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서연 중령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정의는 목소리가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함은 참을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복은 벗는 옷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자가 뭘 할 수 있냐고 말한다면 부디 이렇게 답해주세요. 진짜 강한 여자는 말보다 조용한 응징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지역명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